수업을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와 가속도, 거리,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와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중력 내 포물선 운동, 물체에 중력이 작용할 때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 어떠한 가속도,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수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인데요. 이제 실험은 이후에 실험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얻은 데이터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거리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왼쪽에 그래프에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X축 같은 경우에는 t, 시간인 축이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 점선의 궤적을 따라 가지고 t초 후에 여기 R벡터의 위치에 있을 때 상황을 가정을 먼저 해보고 이론을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도와 가속도는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럼 이 물체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넣어둔 물리량들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량을 정의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변이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리를 움직였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물리량이고요. 속도도 당연히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벡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V 벡터 T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각각 점에 대한 이 점선에 대해서 각각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런 속도는 이렇게 화살표처럼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정의는 이렇고요. 가속도는 이제 거리의 시간당 변화가 속도였다면은 가속도는 그러면은 속도가 시간당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주는 값인데요. 그러면은 속도도 시간당 변이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듯이 가속도도 속도의 시간당 변화율이기 때문에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줍니다.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는 이렇고요. 근데 속도가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V를 앞에서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정의해둔 속도를 대입을 해서 또 다른 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네모칸에 있는 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은 속도는 단위 시간당 거리가 얼마만 변했는지,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의미해주는 물리량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관계와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상황은 속도 그리고 가속도 아니죠. 여기 위에 써 있는 가속도가 일정할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때와 그리고 물체가 한 방향으로밖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물체가
R0인 초기 위치, 그리고 t가 0일 때 v0라는 초기 속도를 가지고 a라는 증가 속도를 가지고 계속 움직였으면은 t초 후에 이 물체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식을 앞에 있는 관계식들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가져와 보면은 여기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한 거고, 또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값이죠. 그럼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적분식을 통해서 간단한 적분식과 그리고 왼쪽에 설정해둔 초기 조건들을 가지고 이 물체가 t초 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만약에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할 때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적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이렇게 미분식이 있으면은 만약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t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dt의 제곱과 여기 d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값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속도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은 d랑 dt가 미분된 값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으로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2번 적분해줌으로써 거리 r 벡터 t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래에 있는 적분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rt는 가속도를, 여기서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1, 2, 3 같은 그런 어떠한 상수값이겠죠. 그럼 이 상수값 a를 이제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진행을 하면은 a는 상수니까 그냥 상수니까 적분을 했을 땐 t하고 여기에는 부정적분이니까 어떤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점선을 친 적분식이 at 플러스 c라는 값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을 미분해줬고 이제 또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at 플러스 c라는 값을 다시 t에 대해서 적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값과 그리고 적분상수 c에 대해서 t가 곱해져서 적분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c'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C랑 C'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적분식을 진행하다가 생긴 그런 수학적인 상수인데, 그럼 만약 C랑 C' 값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시간이 정확하고 가속도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C랑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조건이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를 RT가 위에 있는 식처럼 계산을 했을 때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진행을 했을 때, 참고로 이제 T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을 때는 이렇게 위에 점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한번 미분을 진행해줬을 때는 AT 플러스 CT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거리의 식을 한 번 더 써봅시다. 이런 식이 있죠. 첫 번째로 제가 t가 0일 때 초기 속도와 t가 0일 때 초기 위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t가 0이었을 때 거리는 C' 값이 되고 속도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죠. 여기에다가 t를 0을 잘못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t가 0일 때 초기 조건들을 설정을 해줬으니까, 그럼 거리 같은 경우에는 t가 0일 때 r0 값이었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t가 0일 때 v0라는 값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거리 같은 경우에는 C'이 초기 조건인 R0 값이 들어가고, C는 속도에 대한 초기 조건이 V0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론들을 정리를 하면은, 가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리랑 시간에 관한 식을 구할 수 있고, 가속도가 일정한 1차원 운동일 때를 가정을 하고요. 이 적분을 통해서 얻은 식과 앞에서 제가 설정한 초기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t초일 때 이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2차원 식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1차원적일 때를 간단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에 얘기 드릴 중력 내에서는 2차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질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가장 간단한 상황인 1차원에서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력 내 포물선 운동, 이 물체가 지구 같은 어떤 그런 큰 행성에 있을 때 물체는 계속 일정한 중력을 받게 되죠. 그럼 그 중력이 작용을 할 때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과,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과 크게 달라진 게, 일단 축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Y축 하나하고 X축이 생겼죠. 그리고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라는 어떤 일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3주차 실험 강의 때 간단하게 F는 m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중력도 미치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있는 거랑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구 반지름이랑 이 물체에 떠 있는 위치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해서 중력의 크기를 구해야 될 텐데, 실제로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이 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00km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물체를 던졌을 때 값이 높이 던져봤자 11km, 그 가장 높은 산도 이 6,000km에 대해서는 엄청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중력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물체의 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도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힘과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 A를 받게 됩니다. 이 팩터 A는, 그리고 힘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당연히 아래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는 A는 마이너스 G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체는 계속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생기고요. 이 물체를 이렇게 지면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던졌다고 얘기를 먼저 설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운동이 아니라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적인 이런 운동에 대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주차 때 또 얘기를 했었던 힘의 분해를 이용을 해가지고 Y축 방향 성분과 X축 방향 성분을 먼저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X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Vx0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Y축 방향으로의 성분을 Vy0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어떤 물체가 V라는 벡터를 가지고 던져졌을 때 그럼 이 물체의 초기 속도는 이렇게 각각 성분에 대해서 Vx0, Vy0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설정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앞서서 얘기했던 1차원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가속도를 2번을 적분해서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식을 얻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가속도겠죠. 그럼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X축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0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에는 가속도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 물체는 Vx0라는 등속도를 가지고 계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X축 성분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Vy0로 던져졌지만 X축과는 다르게 가속도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G라는 값을 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Y축 가속도는 마이너스 G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적분을 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은 계속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없이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니까 X축 같은 경우에는 Vx0라는 상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Y축 성분 같은 경우에는 Vy0로 던져졌지만 계속 아래로 G라는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Y축 성분에다가 T에 대해서 적분을 진행을 하고요. 마이너스 G에다가 적분을 진행하면은 GT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T가 0일 때 Y축 방향으로에는 Vy0라는 초기 속도를 가지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C라는 값은 Vy0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조합을 해서 Y축 성분에 대한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Vy는 Vy0 마이너스 GT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속도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도 계속 적분을 해줬듯이 여기서도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X축 성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이고 애초에 초기 조건도 없습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면은 0,0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위치에 대한 초기 조건은 둘 다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X축 성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Vx0t 플러스 C라는 값을 식을 얻을 수 있겠죠. C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했듯이 초기 조건이 원점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X축 성분 같은 경우에는 Vx0t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Y축 같은 경우에도 적분을 진행을 해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진행을 하면은 vy 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c 프라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분상수 c 프라임은 초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초기 위치는 또 원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 값이 0이 됩니다. 따라서 y축 성분도 vy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y축 방향으로는 아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속도 마이너스 g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력이 작용을 할 때,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식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체가 중력 내에 있지만 첫 번째랑 다르게 자유낙하 실험, 즉 4주차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돼 자유낙하 상황에 대해서 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나오는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상황이 달라진 게, 물체는 어떤 비스듬한 각도를 가진 V로 떠져졌는데,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1, 그냥 이 물체를 아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냥 자유낙하시키는 케이스 1이 있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를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x 방향으로 v만큼의 속도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이 물체는 어떤 궤적을 가지고 어떤 위치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갖고 온 식이 x는 vx 이 식이었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플러스 y 방향을 이렇게 위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y축의 방향을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거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중력가속도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y축이랑 플러스 y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y축 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값이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에 대해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유낙하인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렇게 뚝 떨구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물체를 제가 어떠한 속도로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놓기만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의 속도, 그리고 Y축 방향으로의 속도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조건들을 여기 X축 성분과 Y축 성분의 값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X축으로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그냥 위에서 떨어뜨려 놨으니까 X축 방향으로에는 당연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X축으로의 위치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Y축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속도도 주지 않았고 오로지 중력 가속도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Y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건이 이제 X축 방향 플러스 X축 방향으로는 Vx0가 초기 조건이 Vx0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초기 조건은 V0고 마찬가지로 그냥 굴려서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의 초기 조건도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럼 위에 여기 있는 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케이스 1처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X축 성분으로는
그러니까 X축 성분으로는 다시 얘기 드리자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X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가 있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Y축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가속 직선 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성분은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X축으로의 위치는 이렇게 변할 거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케이스 1과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초기 조건이 Y축으로 대한 속도의 초기 조건이 0이기 때문에 Y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위치에서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나는 그냥 자유낙하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럼 T초에 얘네 둘이 이 두 개의 물체가 존재하는 위치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Y축으로의 식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에도 상관없이 이 물체는 오로지 중력 가속도와 시간의 관계식으로의 Y축에 대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중력 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상황을 간단하게 가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 두 개의 관련 앞에서 구했던 식들에 관해서 또 다른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케이스 1 그냥 자유낙하 운동이었을 때는 X축 성분으로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Y축 성분은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2 이렇게 드랍샷을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초기 속도를 주고 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는 X축 성분으로는 VT라는 위치를 가지게 되고 Y축 성분으로는 케이스 1과 마찬가지로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이 물체의 X축으로 흐르는 시간이랑 Y축으로 흐르는 시간이랑 다른 거는 없겠죠. X축이나 Y축이나 시간은 똑같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VT 값과 그리고 2분의 1 GT 제곱에서 T 값들은 똑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가속도를 구하는지에 대한 관계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T가 아니라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T에 관한 항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X축 성분의 식으로부터 T는 V분의 XT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T제곱 2분의 1 T제곱을 여기로 나눠서 곱해줬기 때문에 T제곱분의 2YT라는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들을 조합해서 T제곱과 G랑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여기 있는 값을 역수를 취해서 여기서 T제곱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얘네들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X제곱분의 2Y V제곱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물체가 똑같은 시간에 있을 때 뭐 T가 1초 후일 때 T가 1초일 때 위치 그리고 X축의 위치랑 Y축의 위치 그리고 이 물체가 드랍샷된 초기 조건 V를 알고만 있으면은 이 물체의 가속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자유낙하일 때는 이제 시간과 Y축 떨어지는 위치에 대해서
여기 t가 제곱이니까 이 물체는 이차함수 파라볼릭한 곡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관계식, 이 g는 x제곱분의 2y v제곱을 통해 가지고 y랑 x의 관계를 또 얻을 수 있겠죠. 그럼 y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고 g를 이항을 해줘서 구하게 되면은 yt는 2분의 v제곱 g 그리고 x의 제곱을 한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k가 케이스 1과 똑같이 t랑 y에 관한 2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케이스 2는 2에 더불어서 x와 y에 관한 2차 함수 식으로 얘기를 해볼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t랑 y에 대한 포인트들 이렇게 찍고 이 포인트들을 선으로 이어서 2차 함수 식에 피팅을 해보면은 2분의 1 g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x축과 y축에 대해서 피팅을 했을 때 이 포인트들을 찍고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2차 함수 피팅을 했을 때 2v제곱분의 g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 v만 알고 있으면은 이 피팅된 이 값을 통해서 g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론적인 식들이 어떻게 4주차 실험, 드랍샷 실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자유낙하에서는 y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포물선 낙하운동 같은 경우에는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통해 가지고 x랑 y랑 관련된 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나 됩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1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서 시간과 y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 피팅한 식의 앞에 상수를 가지고 중력 가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고 포물 낙하선 운동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x의 위치 그리고 y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은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t랑 y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t초일 때 y라는 위치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찍을 수 있겠죠. 이거 좌표를 적는 순서가 반대로 됐네요. t1일 때 위치를 t는 t1 그리고 t2일 때 위치를 t는 t2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포인트를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포인트를 여러 개를 찍고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일반식은 이거겠죠. 하지만 초기 위치도 0이고 초기 속도도 0이기 때문에 여기 피팅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b랑 c라는 값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피팅식은 y는 at제곱이라는 식에 대해서 피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피팅을 했을 때 이 이차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에서 a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요. 이 a 값이 이렇게 a 값을 피팅을 통해서 얻었으면은 여기 있는 2분의 1 g랑 여기 있는 a 값이랑 똑같아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론적인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a랑 2분의 1 g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가속도는 이 포인트들을 이차함수로 피팅한 식에 t의 제곱항의 상수에다가 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드랍샷, 포물선 낙하 운동일 때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포물선 낙하 운동에서도 X축 방향으로는 등속직선 운동을 하지만 Y축 방향으로에는 케이스 1과 똑같이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랑 y에 대해서 이차함수식을 피팅을 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y에 관한 그래프를 통해서 얻은 g값이랑 중력가속도 값이랑 포물선 낙하운동, 즉 여기선 또 다른 수식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바로 x제곱과 y에 대한 관계식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yt 그래프랑 ty 그래프랑 y 그래프를 통해서 얻은 중력가속도 값이 똑같냐 아니면은 차이가 나냐, 이거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에 작성을 해야 될 내용이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오차가 생겼다면 어떠한 오차 원인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은, 이 포물선 낙하운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식을 통해서 y는 2v제곱분의 g, 여기서 v는 여기 드랍샷의 초기 속도입니다. 2v제곱분의 중력가속도 곱하기 x제곱의 관계식을 얻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서가 반대가 됐네요. x1일 때 y의 위치를 x는 x1, 마찬가지로 2, 3, 4 이렇게 여러가지 점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에 대해서 이차함수를 썼을 때는 일반식이 방금처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y축으로의 대한 초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b랑 c값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1과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상수만 다른 y는 bx제곱이라는 식으로 피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피팅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차함수의 b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는 여기에 있는 상수랑 똑같아야겠죠. 같은 이론 함수로 피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b는 2v제곱분의 g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팅을 통해서 b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기속도 v값을 구할 수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v값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v값은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요. 앞에서 포물선 낙하운동 같은 경우에 x는 vt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x를 at라는 어떤 1차함수로 피팅을 이렇게 포인트들을 찍고 x는 at라는 1차함수에 대해서 피팅을 했을 때 이 피팅한 a 값과 v 값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x가 t가 되고 y가 x가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에 대한 슬로프를,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한 기울기가 a고 이 a는 속도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x랑 y의 위치를 통해 가지고 2v제곱분의 g라는 값을 피팅을 해서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v값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는 등속직선 운동을 하게 되니까 x랑 t에 관한 포인트들을 찍어서 이 포인트들의
포인트들을 1차 함수로 그어서 여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중력과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교재에 이러한 값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스일 물리학 및 실험 개정판 교재를 참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세선식 TY,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에서 추세선식 시간과 Y 위치에 관한 그래프를 이러한 식으로 피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추세선식이 이렇게 그냥 T랑 Y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고 이 포인트들을 이차함수로 피팅한 거를 이제 추세선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피팅한 함수, 추세선식의 식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구할 수 있는 A 값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중력과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여기다 그냥 A가 2분의 1 G였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자유낙하 운동일 때 Gfree를 자유낙하 운동일 때 중력과 속도 Gfree, 책에는 GF라고 적혀 있습니다. GF라고 적혀 있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 속도를 알아야겠죠. 왜냐면은 중력과 속도가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식이 수평 방향 속도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식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평 방향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시간과 X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포인트를 찍고 이 포인트들을 X는 AT라는 함수에 대해서 피팅을 했을 때 기울기인 A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기울기는 속도랑 똑같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수평 방향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중력과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T랑 Y에 대해서 이차함수 피팅을 똑같이 해줬듯이 여기에서도 X랑 Y에 대해서 이차함수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차함수 피팅을 진행을 하고 이차함수 피팅을 통해서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 속도를 구한 거에다가 이제 G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 똑같이 GF라고 실험 교재에 쓰여져 있는데 아마 오타라고 생각됩니다. GP입니다. G 파라볼릭은 여기 2V 제곱분의 G가 B가 되겠죠.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X랑 그러니까 X 위치랑 시간에 대해서 리니어 피팅을 통해서 V를 구할 수 있고 X랑 Y에 대한 이차함수 파라볼릭 피팅을 통해 가지고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들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에서 계산한 중력 가속도와 포물선 운동에서 계산한 중력 가속도를 비교를 하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방법은 이제 두 번째 영상인 실험 강의 때 다른 조교분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까지 4주차 실험, 자유낙하 실험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